자,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 고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금요일장은 3대 지수 일제히 오르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추가 부양책이 재평가되면서 기대감도 한껏 반영이 됐는데요. 먼저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1%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1.64%,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은 조금 더 탄력적이었습니다. 1.85%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겠습니다.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고점을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하루 동안의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전날이었었죠. 장 막판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장중에 22 통화정책회의 발표 이후에 상승을 했던 지수가 이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었는데요. 이날까지도 영향력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2 추가 부양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장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에 조금 더 힘이 실렸습니다. 또 은행주의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는데요. 저금리를 통한 자금 조달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은행주의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은행 관련 섹터들, 금융 섹터들이 일제 오름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내내 좀 랠리를 보였었던 에너지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이어졌었는데요. 유가가 이날 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쪽에서 긍정적인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했다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에너지주 그리고 상품 관련 섹터들, 자본재 섹터까지 일제히 랠리를 펼쳤고요. 지수 꾸준히 좀 고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국채금리는 상승, 또 달러화는 강세권에 마감이 됐습니다. 1.28% 오르면서 다우존스 지수 17,213포인트 선에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존스 지수는 1.21%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섹터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고요. 특히 이날 전 섹터에 걸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종목들 그리고 하루 만에 반등을 줬던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자본재 섹터까지 일제히 올랐고요. S&P 500 지수 1.64% 오르면서 장중 고점 2022포인트 선에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2000선을 재차 회복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요. 주간 단위로는 1.11%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바이오주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나흘 만에 반등을 주면서 이날 지수에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2.65% 상승을 했고요. 이 밖에도 대형 IT 섹터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85% 올랐고 4,748포인트 선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특히 금요일장 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가운데 주간 상승률이 아주 탄력적이진 못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주간 상승률은 0.67%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주간 단위로도 모두 오름 시세를 이어가면서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4주 연속 상승은 처음 있기도 한 일인데요. 금요일장에 어떤 이슈들이 지수를 이끌었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 목요일 ECB의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증시는 상승했는데요. 추가 부양책이 강력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날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 기대감으로 작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ECB will act until inflation target is reached.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에르키 리카는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ECB의 결정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리카는 핀란드 총재는 그러나 ECB가 추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고갈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실망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리카넨 핀란드 총재는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는 쓸 수 있는 능력과 도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리카넨 총재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이것은 아주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날 국제유가 반등 역시 증시 상승을 도왔습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국제유가가 바닥을 쳤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BBC 뉴스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il price may have bottomed out.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BBC 뉴스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유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 IEA는 미국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비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란의 원유 공급의 이 영향력도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적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한 IEA는 올해 원유 생산량 역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일간 원유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평균 75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1월 보고서에서는 일간 60만 배럴 정도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봤지만 감소폭이 30%나 늘어났습니다. 이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WTI 가격은 1.7% 오르며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주간 단위로는 7.2%나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브렌트유 역시 1.9%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3대 지수, 지수별 마감 상황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 고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거의 전 종목이죠. 27개 종목이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세 종목, 소매 판매 관련 종목만이 좀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날 가장 탄력적이었던 종목은 제약, 헬스케어, 그리고 IT와 금융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자, 듀퐁,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홈디포 함께 상승했고요. 프록터앤갬블과 월마트, 코카콜라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3.08%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그 밖에도 듀퐁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홈디포, 나이키, 그리고 캐터필러와 비자카드까지 모두 거의 전 종목입니다. 2%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그 밖에도 IT 섹터인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과 IBM까지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 등 금융 섹터도 모두 상승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종목 소매 판매 관련 종목이죠. 월마트를 포함해서 코카콜라와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S&P 500 섹터 내에 있는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섹터에 걸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금융 섹터가 2.6%의 강세로 거래 마감지었고요. 유가 반등에 힘입었던 에너지주들 2% 넘는 업종지수 상승률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 자본재, 산업재까지 모두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특징적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구성 거의 전 종목에 한해서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그 가운데 IT 섹터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공개할 언지를 주면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애플이 언론을 대상으로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매년 애플의 이 신제품 행사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역시 다음 주 월요일로 초대장이 발송됐다는 소식 때문에 여기에서 신제품이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주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10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지난 1월 28일 저점이죠. 92달러 39센트 대비 현재 주가까지는 거의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흐름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 이슈가 있었던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루즈 오토네이션에 대한 인수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무인차 시장의 치열한 선두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이날 제너럴 모터스도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1.43% 오르면서 고점이죠. 31달러 26센트의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애플의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바로 언론에 행사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애플이 이번 행사에서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블룸버그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pple announces March 21st event to debut updated smaller iPhone.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장 마감 후에 애플은 주요 언론 매체들에게 행사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이 행사 초대장에 따르면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행사를 열 예정인데요. 또한 이와 함께 이 초대장에는 Let us loop you in, 한국말로 번역하면 동그랗게 들어오도록 해주세요라는 다소 난해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애플의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거리 주소인 원 인피니트 루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작은 4인치 아이폰인 아이폰 5SE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보다 더 작은 아이패드 프로와 새로운 애플워치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이폰 7이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이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1.08%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치킨과 비스킷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인 보젠글스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젠글스 tops expectation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보젠글스는 지난 분기 주당 순이익이 21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19센트를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증가한 1억 2,88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젠글스는 지난 5월 뉴욕 증시에 IPO를 단행하면서 상장된 기업인데요. 이후 첫 IPO 가격보다 이 주가가 22%나 급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번 실적이 이 다른 패스트푸드점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양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보젠글스는 올해 EPS 전망치를 86센트에서 90센트로 내다보면서 전문가 예상치 88센트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보젠글스의 주가는 23.5% 폭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무리 상황은 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 그거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었던 유럽 증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시 22 통화정책회의, 거기에서 제시가 됐었던 부양책에 대한 재평가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제시가 됐고요.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하루 만에 1.71% 상승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특히 독일 닥스 지수의 반등의 힘이 상당했는데요. 3.51% 상승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가 3.27% 오르며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날 장에서 다시 한번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배럴당 1.7% 오르면서 38달러 50센트로 마감이 됐고요. 주간 단위로도 흐름 좋습니다. 7.2%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4주 연속 뉴욕 증시와 함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값은 이날 장에서 달러 강세 영향에 따라서 온스당 1% 넘게 내렸고요. 주간 단위로는 금값 0.9%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 대체로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 부실당 3달러 66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장에서 2% 가까운 상승을 흐름을 보였고요. 660선에 다가선 모습 보였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9%가량 밀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지수 추가적으로 4포인트 오르며 388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의 대폭 절상 영향을 좀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매도 압력이 좀 거세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급락하면서 1193원 10전 쓰면서 1200원 선을 하회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달러 금리 강세를 띄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오른 1.9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는 이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